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은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부인 성격 알면 더 행복해진다. 이백용, 송지혜 부부가 지으신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이에요. 언제 샀나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뭐 확인할 필요 없죠.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과연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질까요? 이 책은 내 아내는 불량품, 내 남편은 쫀쫀이 이렇습니다. 네. 제1부 내 아내는 불량품, 환상의 커플, 우리도 그런 줄 알았다. 우리보다 더 많이 싸운 부부 있으면 나와봐. 슈퍼마켓 갈 때마다 싸우는 부부. 난 미운 오리 새끼야, 이혼하자. 자, 그래서 그렇게 싸웠는데 사람의 성격을 알려주는 매직 스토리 MBTI라는 그 성격 검사가 있나 봐요. 여기에 따라서 기질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사람이 생긴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 뭐 경험주의자, 전통주의자, 관념주의자, 뭐 이상주의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사람을 성향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 방법을 또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네, 어제 저희 부부가 싸움각이었습니다. 네. 네, 정말 지독하게 싸웠습니다. 저희도 결혼하고 초창기에도 싸웠고 최근에는 안 싸우는 편인데요. 제가 싸움을 항상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남편 성격을 알면 행복해질까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머리가 이해하는 거고 이해하는 것과 내 가슴이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제 남편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정확하고 사리분별이 명확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에게 뭐든지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하고 항상 이성적이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자들은 남편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 여자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이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분석적으로 이해해달라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너는 그렇구나. 속이 상했다고 하면 아이고 속이 상했겠구나. 화가 났었다고 그러면 그래 화가 났었구나. 화가 났을 법하구나. 그래 네가 화를 낸 상황이었으면 나쁜 상황이었겠구나 해서 그냥 그렇게 듣고 그래 그럴 법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변의 모든 결혼한 여성분들을 보면 결혼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모두 다 남자에게 원하는 거는 같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자는 보통 꽃에 많이 비유를 하죠. 늙어서 늙은 꽃, 호박 같아서 호박꽃. 그래도 우리 마음은 우리가 여성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쁘다. 잘했구나. 그래 이쁘다. 그 말을 해주는 그거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든 여자들이. 그리고 모두 다 외로워하고 여자들이 힘들어하고 부부관계에서
심적으로 어려워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 어떤 마음적인 섭섭함, 나의 어떤 감정이나 나의 감성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섭섭함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자들은 나름 또 의리도 있습니다. 의리도 있어서 남자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치듯이 여자 역시도 남편이 나의 감성과 나의 마음을 조금만 더 배려해주고 토닥거려주면 아이 그까이 거 조금 고생시키는 거는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들은 그걸 못할까요? 저희 남편도 참 속상해해요.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하지만 우리 남편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상당히 자상하고 상당히 저한테 모든 걸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도 해병대 갔다 온 그 나름 남자임을 강조하는 남자. 마음은 정말 부드럽고 여린 사람인데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 또는 내용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판단을 하려고 하죠. 저는 제 남편에게 제 마음과 제 감정을 알아달라고 말을 하는 건데 남편은 분석하고 판단해주죠. 부장님께 보고하는 느낌? 제 윗사람 상무님께 보고하는 느낌? 저는 보고를 받고 평가를 받으려고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남자들은 약간의 여기 책의 근거에서 보면 나름의 이상주의자죠. 이상주의자와 함께 사는 여자들은 또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이상주의자 같은 그런 어떤 부드러운 소프트한 그런 부분을 또 우리 여자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싸우고 나서 사과를 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싸우면서 한 이야기가 모두 다 당신에게 진실도 아니고 짐심도 아니다. 우리가 싸우면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원망이나 그런 사실 굉장한 노폐물의 어떤 감정 아닌가. 다 진실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한번 이렇게 화가 나면 굉장히 오래가는 성격이에요. 저는 또 굉장히 좀 다혈질이라 쌓였던 거를 좀 한꺼번에 좀 푸는 스타일이고 저희 남편은 풀지 않고 꽁하니 끝까지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해답은 있어요. 해답은 잘해주면 돼요. 사랑해주고 여자 쪽에서 먼저 고개 숙이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멋있다고 그러고 최고라고 하면 남자들은 좋아하죠. 그런 방법도 알아요. 하지만 내 가슴이 항상 허전하고 내 가슴이 쓸쓸하고 내 남편이 이런 면에서 좀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게 안 될까? 왜 안 될까? 평생 나는 못 봤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두 다 저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의 어떤 모습들이겠지만 어느 한 부분은 인정하고 어느 한 부분은 포기하면서 사는 그런 부부들만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해줘야겠죠. 조금 참아야 할까요? 참아야겠죠. 그리고 과연 내가 내 남편한테 받으려고 하는 게 내 남편의 어떤 문제 때문에 못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이 가장 가까운 내 남편에게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 나의 감정적
문제, 내 무의식 깊은 곳에 쌓여져 있는 나의 어떤 감정적 문제는 어디서 생긴 걸까요? 37살에 만난 내 남편이 저에게 준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내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 긴 세월 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이 나에게 주었던 어떤 상처들이 아주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거고,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남편에게 어떤 그런 보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면 굉장히 미안합니다. 사실은 나의 문제겠죠. 내 마음의 문제겠죠. 내 부모의 문제, 나의 성장 과정의 문제, 그런 것들이 참 오랫동안 발목을 붙들고 순간순간 사라졌다 생각하다가 순간순간 내 눈앞에 턱하니 모습을 드러낼 때, 그럴 때 보면 내가 참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뇌교육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뇌과학자들이 분석한 바로는 3세 이전, 만 3세 이전에 그 경험했던 것들이 시냅스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시냅스. 그것이 평생을 바라보는 안경처럼 저는 그 렌즈로만 세상을 보게 된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또 한 7살까지 조금 더 가서 감정 정서가 발달하는 그 초등학생 정도까지 겪었던 어떤 정서적인 경험이 평생을 간다고 해요. 돌아보면 저는 참 외로웠거든요. 그때 많이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그 외로움이 저의 세포 곳곳에 남아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끔 제 남편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나 봐요. 하지만 저희 남편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사랑해주고 이해해줘야 할 대상이잖아요. 어쨌든 결론은 싸움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고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하는 짓은 하지 말아야죠. 우리 애들 싸우잖아요. 저희 아들 반 아이들이 맨날 남자애들끼리 투닥투닥 이리 싸우고 저리 싸우고 그러는데, 싸우지 마라 그래도 또 서로 약 올리고, 또 약 올린 게 또 참았다가 그 다음날 또 싸우고, 또 한 놈은 때리고 한 놈은 약 올리고, 그런 이야기 저희 아들을 통해서 듣거든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아픔들, 상처들, 외로움들, 두려움들은 서로 함께 씻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부들은 부족하고 잘 못해요. 그쵸? 남편하고 싸우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이니까 한 번 더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이라 생각돼요. 그렇게 해야죠. 더 사랑해주고, 화가 나면 무슨 말인들 못하겠나만 저 사람이 상처가 되겠구나 싶은 말이 있었다면 사과하고 그래야 되겠죠. 기질이 다른, 기질별로 간절히 원하는 것과 못 견디는 것들이 3부에 있습니다. 1부는 두 부부의 치열한 싸움전들입니다. 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기질별로 간절히 원하는 것과 못 견디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기질별로 간절히 원하는 것과 못 견디는 것들. 이것은 남편, 아내 성격이 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잘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해요. 또 만나요. 안녕.